두 번째 키워드는 어대현. 이건 뭘까요? 어대현. 대선 때 무슨 어대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번에 어대현입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네거티브 않겠다. 나경원의 손을 내민 김기현, 어대현 굳히기. 그럼 이게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의 약자입니까? 새로 등장을 했군요. 이런 표현이.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 1위를 기록하는 지지율 유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손을 내밀면서 1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뭐 이렇게 다룬 기사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김기현 총선 승리 위해 계파 갈등 차단. 범윤 연대로 당대표 승기 굳히기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경원 얘기 있죠. 나경원 전 의원. 부동산 의혹 등 문제 제기에 이틀째 자망에도 적극 반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살짝 요 얘기를 꺼냈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거기다 또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지지율 조사 결과 좀 소개해드리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40.3, 40% 넘어갔어요. 1위고. 나경원 전 의원이 25.3, 안철수 의원 17.2 이렇게 유순서로 갑니다. 이게 1등과 2등이 최근 한 일주일 전하고 보면 뒤집힌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보죠. 김기현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당대표가 되면 나경원 포용할 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걸까요? 좀 뭔가 포용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선 출마는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대선 주자가 아니죠. 당대표까지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앞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급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거를 좀 상기시키려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인터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과 소통에 자신 없는 일부에서 윤심팔이란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 쪽 대통령하고 잘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라고 또 여기서 비판을 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연대 포용 탕평 같이 연포탕을 끓이고 싶다. 이게 연포탕이 연대 포용 요거 줄임말도 연포탕이라고 그런답니다. 요즘에 이게 알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볼. 이렇게까지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김기현 의원 관련된 기사 두 가지 들어듣고요. 다음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돼서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우신 분 그리고 국민 내부의 한 분이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들이 사실 선거 때마다 나경원 전 대표 오셨으면 하고 앞다퉈서 부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줄 서갖고 이런 성명을 내니까 네. 참 인간적으로도 비애감을 느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은 출마 안 하면요 정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물론 출마를 하게 되면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지금 뭐 출마하냐 마냐인데 출마하면 뭐 아니면 도. 출마 안 하면 정말 이제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힘들다. 그리고 최근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좀 돌렸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비판하면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이런 요구한 연판장인데 그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우신 박정희 전 의원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선거 때마다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들 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비판하는군요. 참 비정한 게 이 세계군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요. 일단 요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요. 이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상에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동산 뭐 이런 건데요.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예. 있던 정보들이 어떻게 홍준표 대구시장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예. 그 신당동에 상가 건물을 샀다 이제 파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비용을 빼면 1,600만 원을 그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나 오픈할 거야. 라는 협박까지도 뭐 이 들릴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출마를 강행할 경우 더 나갈 경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읽혔거든요. 자, 김주혁 PD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거나 부동산 문제 등등등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소문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런 소문 혹시? 있었죠. 아, 그런 소문이 정치권에 좀 돌았습니까? 예, 뭐 하여튼 이래저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홍천 의원은 뭐 민주당 의원이지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경우 그거 공론화돼서 확 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카더라였기 때문에 예. 정확한 팩트, 그러니까 과연 얼마에 사고 어느 시점에 얼마에 사서 예. 그리고 그 살 때 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 네, 매출을 했는데 그건 또 매출 시기는 얼마나 걸렸고 거기서 얼마나 그 차익이 얻어졌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래저래 뜬구름 잡는 소문처럼 막 돌아다녔어요. 예. 근데 이제 박종희 전 의원께서 차익은 1,600만 원밖에 네, 안 됐다. 구체적인 숫자 설명을 좀 이게 했어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냐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한 건지는 저는 또 모르겠어요. 뭐 저 들리는 소문은 또 다르게 그 지금 돌고 있는 얘기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그 개인 정보잖아요. 예. 그게 뭐 범죄 혐의가 있다는가 뭐 예.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고소 고발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건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자칫하면 이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새어 나왔느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소문처럼 돌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글쎄요. 그 출마를 선언한다고 해서 저게 공개적으로 그 수면으로 드러날까? 본인이 밝힐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에 대해서 예. 이런 소문과 비판이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그걸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김수철 부위원장께 질문 좀 드릴까요? 지금 보면요. 권성동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사무실까지 준비하셨다가 그만뒀어요.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출마 안 하기로.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상 출마가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인물이 안철수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뭐 중도에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사퇴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는 아니,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이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본인이 도덕적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우월하고 중도층에 흡수할 수 있고 공천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총선에 승리하겠다.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그 당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마 자고 우면 없이 앞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그냥 됩니다. 출마하실 거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이제 급격하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졌지 약간 않습니까? 약간 쏠리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네, 이제 지금 여기 이쯤 되면 과연 전당대회 1차 이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이게 과반 50%를 얻어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느냐 이런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말씀하셨듯이 그 반윤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뭐 한 40여 명이 또 공격하는 또 메시지를 냈고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본인이 어느 편에 서서 출마를 해서 표를 얻을지가 공간이 왜소화되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한국일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아까 중간에 제가 소개를 안 드린 대목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작은 제목입니다. 안철수 의원 관련된 대목입니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갔어요. 괜히 간 거 아니겠죠? 대구 서문시장은 괜히 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여기 방문해서 TK 표심을 챙긴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3자 연대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자꾸 얘기해요. 그럼 이 3자는 본인 포함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출신 전현직 의원.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 영상으로 따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수도권이 정말로 이번 총선의 핵심이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만이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문상인데 안철수 의원은 저는 나경원 전 의원과 공감하는 사이예요. 이거를 왜 얘기합니다. 굳이요 지금 이 시점에. 방금 봤던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보면 일단 가장 최근 조사인데 김기현 의원이 많이 앞섰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이 좀 내려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도 2위예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17.2. 자, 김구락 소장님. 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안 하거나 출마를 했더라도 3위 정도에서 결선도 못 가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안철수로 대거 이동한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공학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사태가 다른 특정 후보에게 모두 다 간다. 예. 그건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금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예. 있느냐. 예.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가 윤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 40% 선상에 있는 거 다 그것도 올라가지고 최근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금. 공고화된 지지율이 아닙니다. 예. 그럼 왜 그러느냐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천착한다면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총선 승리거든요.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중성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나 전 의원이나 안 의원이 훨씬 더 강력한 이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그 두 인물이 갖고 있는 대중성, 수도권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있다는 거는 있는데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점인데 결국에 이번 국힘의 이 전대의 가장 핵심은 결선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연대하느냐. 근데 연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예. 총선에 공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나누면 사실상 연대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어떤 승리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 3자가 연대를 한다라고 예.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를 꺾어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 2달 정도가 남았죠. 2달은 예. 아니지만 1달 반 정도 남았다고 본다 시간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선수들 사실은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좀 약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예. 확정적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계속 나옵니다. 지지율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리고 계속 뭐 좀 숫자도 바뀌고 있고요. 아무튼 최신은 이렇습니다. 지금. 요게 1등과 2등이 최근에 약간 바뀐 상태에 있어요. 요거. 다음은요.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됐거든요. 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부터 먼저 좀 주세요. 김성태 구속영장 심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장이 나왔어요. 새벽에. 한 2시 좀 넘어서요. 이런 가운데 도피 생활 돕던 신보, 캄보디아에서 체포가 됐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씩 인물들이 더 나오는 거죠. 근데 김성태 돈 문제는 모른다. 혐의 부인했다. 뭐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진술을 번복했다. 금고지기 교육거부 등 수사에 요구는 악재다. 지금 금고지기는 태국에 좀 머물러 있죠.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 돕던 인물이 체포가 됐다. 이런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뭐 이런 혐의들 쭉 있죠. 근데 여기에 이 혐의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혐의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일단 빠진 상태입니다. 요거는 아마 더 알아보겠다는 건가요?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영장이 나왔거든요. 아마 추가 기사 조금씩 더 시간이 흐르면 나올 것 같고요.